김성환의 시사야. 문화재청이 최근 덕수궁 정문인 대한문의 면모를 되찾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전 대한문 앞에 조성돼 있던 월대라는 시설을 복원한다는 계획을 세운 건데요. 그동안 덕수궁 정문인 대한문의 이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난무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큰저기 역사에서는 덕수궁과 대한문, 이 계명에 얽힌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규환 선임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덕수궁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덕수궁의 역사부터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원래 이 동네가 정릉이라고 해가지고 태조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씨 무덤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의 영국 대사관 자리에 있었다 그럽니다. 사실 도성 안에 무덤이 있는 그런 셈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태조 이성계가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아들을 그 사람의 아들을 그분의 아들을 방석을 세자로 세워갖고 피바람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러다가 태종 이방원이 왕이 오르는데 그거는 첫 번째 이성계 부인인 신의왕후 한씨 소생이거든요. 네. 이 태종이 이제 왕이 오르니까 얼마나 그 새어머니의 무덤이 꼴보기 싫었겠어요. 도성안에 있는 게. 그래서 그럼 빨리 정릉으로 옮겨라. 그래서 정릉으로 옮기고 지금은 이제 여기는 정동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중구 정동이잖아요. 그래서 정동. 그 정동이 바로 정릉이 있었다는 동네여서 정동이 된 거죠. 그 후에는 이 세조의 맞손자이면서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사제였다가 임진왜란 때 이제 선조가 도망갔다가 이제 오잖아요. 네. 오는데 보니까 궁궐이 다 불탔는데 여기만 불에 안 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좀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광해군까지 머무르다가 광해군 이제 청덕궁으로 옮기면서 이때부터 이제 경운궁으로 이제 됐죠. 근데 원래 이름은 덕수궁이 아니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나중에 이제 덕수궁으로 바뀌었는데 이 광해군이 경운궁의 계모인 또 인목대비를 유폐시키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파란만장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인조반정 이후에 200년간 거의 비어 있다가 1895년에 또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을미사변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간으로 몸을 피했다가 경운궁으로 이제 옮겨오게 되거든요. 사실 고종의 입장에서 보면 경복궁이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부인이 그렇게 비참하게 그랬으니까. 예. 그래서 자기도 이제 거기 들어가기가 어려웠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있었고 1907년 고종이 물러나고 순종이 즉위하면서 순종은 창덕궁으로 옮기고 태상왕이 된 고종은 계속 이제 경운궁으로 머물렀는데 이때 이제 덕수궁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덕을 누리면서 오래 살라는 의미에서 덕수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궁궐 이름을 지을 땐 의미를 굉장히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단순히 오래 살라는 뜻이라고 하면은 덕수라는 이름으로 짓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 덕수라는 이름을 지은 게 오래 살라고 그랬던 건데 그게 너무 좀 단세포적인 게 아니냐. 오래 살라는 의미 가지고 이렇게 지은 거는 좀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이 경복궁이나 정각을 이름 지을 때는 굉장히 심오한 뜻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요. 네. 그 경복궁 안에 교태전이라는 정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보면 이 조선 임금의 정부인인 왕후의 침전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아니 임금한테 교태를 잘 부려갖고 뭔가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사랑받는 뜻에서 이름 지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교태라는 단어가 주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오한 뜻인데 하늘과 땅의 사귐, 양과 음의 조화를 상징하고 임금과 왕비가 사랑을 나누고 후사를 생산한다는 의미, 바란다는 의미에서 교태전이라고 한 거고 창덕궁의 왕후 침전은 대조전이거든요. 네. 이 대조전은 사실은 임금과 왕이 사랑을 나눠서 큰 인물을 낳아야 된다. 대조, 크게 지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대조전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정각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이렇게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갖고 있는데 오래 산다는 의미에서 덕수궁은 좀 뭔가 단세포적이고 좀 뭔가 평이한 이름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죠.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현대판 궁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는 그냥 푸른 기와집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너무 맞습니다. 이름을 좀 심오한 뜻을 너무 안 담은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이승만 정권 때까지는 경무대라고 했잖아요. 경무대가 고종 때 인재등용의 요람이라 그래서 거기서 무슨 과거 시험도 치르고 군대 사열도 했다 그래서 경무대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4.19 혁명 이후에 이거는 좀 이승만 독재 정권을 연상시킨다 해가지고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바꾸면서 원래 본관 건물에 15만 장의 청기화를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와대라는 이름을 한 건데 이름명 하나에 이렇게 백성들의 뭐 어떤 마음 이런 거를 이 생각하는 이 임금의 도리를 새겼던 선조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청와대라는 이름 뭔가 평이하고 뭔가 아니하고 이런 막 지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대충 지은 게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을 보면서 미국은 백악관이니까. 백악관. 아마도. 네, 그럴 가능성이 전 있어 보이는데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이번에 덕수궁의 정문인 대한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예. 이 대한문 이름을 두고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고요. 네, 이게 되게 재미있죠. 그래서 바로 이제 한나라 한자 때문인데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원래는 대한문인데 중국을 사모한다는 의미에서 대한문으로 바꾼 거 아니냐. 왜냐하면 한나라 한자가 중국을 의미하는 한자거든요. 그리고 네. 이 한자에는 사나이나 놈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래한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모래한 사나이 혹은 모래한 놈 이런 의미가 돼서 이제 모래한이라는 뭐 얘기도 쓰죠. 그럼 남자를 의미한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굉장히 강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원래 그 한자가 남자를 의미하는 한자라 그럽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통감이 이 또 히로부미 같은 그런 큰 도적놈이 네. 그 이 대한문 덕수궁을 멋대로 드나드는 문이라고 해서 대한문이라고 했다라는 뭐 이야기도 퍼져 있죠. 아 그러면 그냥 한자는 그렇게 썼어도 네. 그걸 이제 사람들이 부르면서 오히려 역으로 한자를 만들어서 넣은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해석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왠지 좀 뭔가 1% 부족한데요. 뭐 그것도 그럴싸하긴 한데 다른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제 이 기사에 나온 건데 예. 일제 강점기에 인기를 끌었던 월간 잡지 중에 별건곤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별건곤 1933년 7월 1일자를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요. 기사 제목이 팔자 고친 경성시대 육대문 신세 타령이라는 기사인데 거기서 이제 덕수궁 정문 이름을 대안문에서 대한문으로 바꾼 이력을 소개하는데요.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덕수궁 정문 이름은 대안문이었는데 안자가 편안한 안자잖아요. 네. 그게 이제 계집녀의 갓쓴 글자라는 거예요. 후세 보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양장하고 모자 쓴 여인인 배정자의 대골 출입이 너무 잦아서 상스럽지 못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수없다 이런 얘기죠. 재수없다라는 말쟁이의 말로 인해 대안문에서 대한문으로 고쳤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랄까 조정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이름을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그 배정자라는 네. 거는 무슨 의미예요 이게? 배정자 뭐 우리가 이 악명 높은 이름이죠. 일제가 파견한 밀정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게 그 일본명이 다야마 사다코라는 이 사람입니다. 원래는 이름은 배분남이었는데 죄를 지어갖고 일본으로 도피 생활로 했는데 거기에서 네. 이제 이토 히로부미의 수양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사다코라는 정자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서 거기서 이제 수영 배우고 승마, 사격, 국제예절, 변장수를 배우고 귀국을 합니다. 귀국해서 지성미와 멋을 갖춘 여성으로 둔갑을 하게 돼서 네. 고종을 유혹해가지고 조선 최고의 기밀을 빼내는 그런 실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요화라는 별명이 붙었죠. 요하면은 요사스러운 꽃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조선판 마타리니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네네. 이 배정자가 사실은 이후에도 만주와 중국을 오가면서 스파이로 암약해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그 목록에 올라 있던 여자예요. 그래서 뭐 은퇴도 하고 막 그랬다 그럽니다.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게 이제 1941년 12월에 이 사람이 70노구의 몸으로 조선인 여성 100여 명을 군인 위문대라는 이름으로 해서 태평양의 남양군도에까지 끌고 가서 일본군 위안부 노릇을 하도록 강요한 죄가 있습니다. 아, 그게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입니다. 이거는. 이게 조선인이라고 좀 이해할 수가 없는 정도의 예. 사람인데 지금 이런 이유 때문에 대한문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게 그래도 사실은 좀 뭔가 뭐랄까요? 우리 자존심이 잘 허락하지가 않는데요. 뭐 실제로 받아들이기에는. 고종이 유혹을 당했다라는 뭐 얘기도 있는가 보면 또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별건곤 잡지를 보면 한마디로 그런 거죠. 모자 쓰고 궁궐을 드나드는 배정자. 그 사진을 보면 실제로 막 양장을 하고 모자 쓴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 그 사진이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재수 없다고 해서 이제 안자를 한자로 바꾼 거다라고 하는 건데 별건곤 기사를 보면 대한문이야말로
여러 궁궐문 중에서 가장 어리고 팔자 사나운 문이다라고 해요. 지을 때부터 정상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준공되면서부터 조선의 국군이 점점 서산에 떨어지는 해 같아서 별별 무서운 꼴, 우스운 꼴을 다 보고 겪은 문이다. 그리고 을사늑약이라든지 정미 7조약의 문서가 네. 모든 문서가 다 이 문 안에서 꾸며졌고 고정이 여기서도 승화한 문이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눈물을 적신 이런 덕수궁과 대한문이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설득력이 좀 생기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대중잡지가 또 하나 있는데요. 삼천리라고 해서 파인 김동안이 이제 만든 잡지인데 네. 여기에 그 1931년 10월 1일자를 보면 이런 기사가 나와요. 대궐의 정문은 원래 돈내문이었다가 뒤에 대안문으로 고쳤다. 그러다가 이 안자가 된 것이 갓머리 안에 네. 아래 계집열을 쓴 것이니 이것은 여자가 남자와 같은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인즉 매우 재수없는 것이라고 해서 남성의 글자인 뭐 한나라 한자로 바꿔서 대한문이라고 했다. 산의 한자라고 바꿔서 대한문이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요. 요즘 같으면 절대 이런 이름 못 지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안자가 남성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뭐 이런 한자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뭐 배정자하고 연관성은 뺀 건데 뺐지만 뭐 어쨌든 이 간머리 밑에 여자인 안자가 남녀 평등을 뜻하는 뭐 되게 재미없는 글자니까 당시로서는 남성 글자로 바꾼다 뭐 이런 이야기죠. 하여튼 희한한 논리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네. 따지면 정말 시대착오적인 그렇죠. 발상이어서 손가락 큰일 납니다. 이렇게. 큰일 나죠. 지금 네. 어디서 그런 입에 이렇게 올릴 수도 없는 그런 네. 이야기죠. 근데 이게 뭐 지금 이제 두 뭐 잡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이런 매체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이게 이런 거 말고 공식 기록 같은 건 남아있는 게 없습니까? 사실 뭐 그건 확실하게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러나 이제 대안문이었다가 대한문으로 바뀐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거하고 황성신문 1898년하고 독립신문 1899년 신문들을 보면 경운군 대안문 현판을 쓰는 관리로 누구를 임명한다라는 기사가 뜨고 그다음에 경운군 정문에 대안문이라는 현판을 달고 그 문 앞 축대공사도 시작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독립신문이 나온 기사인데 이 대안문 앞 축대공사라는 게 바로 이번에 문화유청에서 이제 복원한다라는 월대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면 1900년 이전까지는 대안문이었던 건 맞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뭐 그러다가 1904년에 이 덕수궁 경운궁이었지만 옛날에는 큰 불이 일어나서 중심 건물이 모두 소실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2년 뒤인 1906년에 궁을 이제 수리 복원하는 공사를 벌이면서 대안문이 대한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뭐 어디다 기록은 해놓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원래 이 대안문도 큰 대자에다가 편안한 안자잖아요. 그래서 네, 크게 편안하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네. 괜찮은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한문으로 바꾼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아서 별의별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설이 난무한 건데 2007년에 문화유청에서 이제 궁궐의 현판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유래를 좀 밝혀낸 게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고는 뭔가 다른 유래가 나왔다는 공식 건가요? 기록이라는 하는 그런 건데 뭐냐면 1906년에 그 불에 탄 경운궁을 덕수궁을 중건 수리한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의궤 같은 데다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 의궤를 이제 발견한 건데 거기서 보면 대안문 상량문이라는 그런 규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황하가 맑아지는 천재이루의 시운을 맞이했기 때문에 국군이 길이 창대해질 것이고 한양이 억만령 이어갈 터전으로 자리했으니 문 이름으로 특별히 대한이라는 정문을 세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면 대한이라는 이름은 한양이 창대해진다라는 뜻으로 썼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공식 기록이 나오는 거죠. 이게 제일 그럴듯한데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 궁궐의 문이면 이 정도의 네. 의미는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은 지금 배정자설 네. 그리고 남녀평등설 뭐 이런 거는 그냥 다 사실무근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공식적으로 우리가 사실무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만 네. 그러나 이제 그 굳이 대안문을 대한문으로 고친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상량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배정자 때문일 수 있고 뭐 이 남녀평등 때문일 수도 있고 대안이라는 어감이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바꿨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배정자 때문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실제 속으로는 그런 의미였다 하더라도. 약간의 그런 게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명쾌하지 않고 이렇게 왜 자꾸 또 뒤에 가서 헷갈리게 만드세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중국을 섬기려고 한나라 한자를 넣었다. 이거는 확실히 아닌 거네요.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 이제 뭐 이 창대해진다는 의미에서 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문화유적에서 복원하겠다는 거는 뭐 대한문 앞에 설치되었다가 사라진 월대를 복원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월대가 없잖아요. 대한문 앞에. 예, 뭐 이 월대라는 게 사실은 어떤 거냐면 궁궐이나 정각 앞에 설치해놓은 기단 같은 건데 난간도 있고 계단도 있고 위에 이렇게 뭐 행사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지금 덕수궁 중화전이나 경복궁 근전전 같은 데도 보면 그게 있잖아요. 가시면 네.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910년 이전에 이 대한문을 보면 앞에 보면 월대가 분명히 보여요. 그게 이제 일제 강점기에 사라졌거든요. 그거를 좀 복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경복궁도 역시 네. 광화문 복원할 때도 월대도 같이 복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약간 계단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게. 근데 덕수궁이 원래 모습보다는 훨씬 축소된 거네요. 그렇죠. 엄청 축소가 됐죠. 그리고 이제 대한문 자리도 우리가 잘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자리가 아니라라는 거잖아요. 그게 1970년 태평로 그러니까 광화문에서 숭례문까지 가는 그 큰 길 있잖아요. 네. 그 큰 길을 확장한다는 것 때문에 이 대한문이 원래 위치에서 33m 정도 뒤로 후퇴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문화재 전문가들이 이게 말도 안 된다. 이거 이 대한문이 구한말 역사의 상징인데 왜 이걸 뒤로 물리냐고 반발을 막 했는데 네. 태평로를 넓히는데 대한문이 교통에 큰 장애가 된다라고 하면서 후퇴 이전이 결정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교통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아니 근데 그 교통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뭐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없었다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9년 뒤 1979년에도 보면 독립문도 이전하잖아요. 고가도로 설치한다 그래갖고 지금 저는 사실은 독립문하고 회사하고 가까워서 가끔씩 이제 이 산책 겸해서 독립문 지나치는데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픈 게 원위치에서 70m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놨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네. 그리고 독립문이 얼마나 그 무겁고 큽니까? 네. 그거를 옮겨서 그 뭐 도를 높일 정도로 그렇게 하니까 참 안타깝죠. 이건 참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가 없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콘크리트로 이렇게 막 해치우고 막 그랬거든요. 복원도. 네. 그래서 광화문도 사실 복원할 때 철근 콘크리트로 복원한 그런 예가 있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콘크리트가 1000년 간다. 그리고 이 목조로 지으면 3년 걸리는데 콘크리트로 하면 9개월밖에 안 걸린다. 이런 것 때문에 속도전이죠. 네. 뭐 그런 믿음. 그다음에 경주의 황룡사 구축 목탑도 철근 콘크리트로 하겠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뭐 11.6 사태 맞고 그래갖고 후지부지 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당시에는 있을 법한 이야기였죠. 그럼 대한문을 원상복구한다는 거는 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갈 수는 없잖아요. 못하죠. 그래 못하고 지금 상태에서 월대를 복원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복원을 한다는 게 사실은 대한문 자체나 이런 것들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건 아니고 일부만 복원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네요. 일부라기보다도 지금 상태에서 복원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복원은 아니죠. 네, 완벽한 그렇죠. 복원은 아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번 왜곡하거나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그런 문화재 복원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죠. 이런 거 하나 복원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뭐 월대 복원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근데 대한문 앞에 월대를 넣으려면 계단식으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주변을 파내고 다 하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 이렇게 공터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33m 앞으로 끄는 게 어렵죠. 하여튼 대한문에 이런 역사가 숨어 있다는 걸 진짜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오늘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경향신문 이기환 선임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 마쳐야 될 텐데요. 김성환의 시사회는 내일 하루 쉬고요. 놀라셨을 텐데 내일은 KBS 개표 방송으로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